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학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식물학이죠. 대단히 그 식물학에 관한 대단한 그 조회를 갖다가 펼치고, 자, 식물학이죠. 또 이분은 또 오페라도 작곡하셨고, 그리고 그러나 이분에게는 무엇보다도 사상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 계약론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그 사회에 오게 되는 이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 사이에 이 서로 공멸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침해에 오게 대한 고도의 연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봐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지막으로 내걸었던 게 결국에는 사회 계약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의지를 이제 대단히 높게 이제 평가를 해 오셨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가 그런 것 같은 서로 잘 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자라는 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독시키고 이걸 제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상생하는 쪽으로 가게 되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와뒀던 소위 계몽사상가들 중에 하나이신 장자꾸 루소 선생님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때 계몽사상은 누구십니까? 몽테스키의 상권분리욕에 대한 강연하셨던 분. 또 볼테르 선생님,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불관용 같은 것을 관용식으로 가게 되자.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우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따져야 되니까. 자, 비판해야 되죠. 그리고 대안을 내걸어야 되죠. 그래도 비판적 사고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비판적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에 있어서의 어느 세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명예, 권력의 사회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사회적 약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의식은 가장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서로 상생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내걸려고 하는, 제도적 대안, 사상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게, 이게 계몽 시대의 계몽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공통적인 그러한 그 사고 패턴이고, 그분들이 삶을 대하고 사회를 대하는 정신 자세입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 좀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불평등을 어떻게 우리가 불평등을에서 오게 되는 이 독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해독시키고 해결책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일단 이 점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왔습니다. 자, 여기 아래는 무엇입니까? 이건 공허한 삶의 무의미한 감정. 야, 나의 삶은 무의미하다? 삶의 무의미감. 불행한 의식입니다. 불행한. 자, 감정이죠. 이런 거. 이것은 이제 나쁜 삶. bad life. 오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회적 강자. 네. 강자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고. 자, 이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의 서클이 있는데요. 어떤 서클이냐면은 사회적 강자가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생활하고 이 해피 라이프, 테오필로스의 삶, 그리고 굿 라이프에 도달될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의 관계에서
이쪽으로 도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엇입니까? 얻을 때 이때 돌아다녔습니다. 사회 약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슨 책임감이냐면 이들이 좀 이렇게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강자가 누리는 그런 경제적이고 정치 권력적인 그러한 것을 누리는 삶에서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책임감. 그래서 이런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관한 모든 일들에 눈을 감을 수 없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소위 사회동포주의라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동포주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데서는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늘 아래 모든 중생과 생명체는 평등하다. 혹은 뭐 절대자, 신, 창조주 앞에서는 창조주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예까지 평등하다. 노예나 주인이나 다 평등하다. 이런 관념이 매우 절대적인 것이 오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뭐냐면 이 평등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중생과 됩니다. 평등하고 신창조주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로움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게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책임감이죠. 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배려감. 네. 자, 배려심이 있다. 배려심. 연민. 동정이죠. 동정. 불쌍히 여겨요. 동정이 뭡니까? 저들 괴로움에 대해서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사회적 약자가 저 아픈 거에 대해서 나하고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정관입니다. 유명한 연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인간은 왜 우리 가치를 추구하죠? 왜 추구하는 그 인간 가치 중에 대단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뭐냐면 가치를 뭐라고 해요? 연민으로 굳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인간이 아닌 게 뭡니까? 같은 인간이 아픈데 나 몰라 하거나 같은 인간이 아파하는데 상해를 해서 가해를 하게 될 때 뭡니까? 가학적 뭡니까? 성욕 충족으로 가는 가학성 성적인 욕망을 느끼게 돼요. 그 성적인 게 뭐냐면 막 어떤 그 동물적인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가학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괴로운데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동정과 연민이라고 하는 가치, 이 사회적 강자가 이런 연민이라고 하는 가치로 바로 실존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그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그 의미치료를 만든 그 유명한 빅터 에밀 프랑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이시면서 철학자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의 실존이 닷을 내리는 가치가 닷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연민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실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그게 그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사회적 강자도 그겁니다. 그 사람 사회적 강자로서의 저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사회적 강자 가치는 그건 당신이 연민을 가지고 있다. 불쌍한 사람. 예를 들면 의사의 관점에서 혹은 의료인의 관점에서 혹은 간호사님의 관점에서 혹은 의료에서 같이 하는 분들 중에 뭡니까? 환자가 오면은 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혹시 교통사고 강하게 당하신 분들의 그런 역할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딱 걸려왔는데 강력하게 차에 의해 가지고 받쳤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서 쫙 펼치면서 거기 오는 가족에게 이제 처음에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응급실에서 딱 하게 되면은 몸 전체가 깨졌어요. 받쳐가지고 어디 하나 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속에서 연민을 오게 되는 바로 그것이다. 의료진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그 소방 요원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요. 여성 소방 요원이신데 그분 여성 소방 대원이시면서 또 심리학을 하셔가지고 심리학 박사이시 입장인데 이거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같은 소방대원들로서 이제 그 소방대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뭐 하는 겁니까? 불난 집에서 사람 구하고 건물을 갖다가 보존시켜요. 가보시면 손해가 져요. 그게 뭡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다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 구해내죠. 그리고 소방대원으로서 하게 될 중에 중요한 업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대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사고 현상이 딱 났을 때 그쪽으로 가가지고 가서 처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서 나갔던 분들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겁니다. 그분이 유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는데요. 그 개념이 극한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자신이 갔을 때 혹은 사람이 자기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자기가 놓였을 때 그 사람에 있어서의 정신 자세 내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쪽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정신적인 기제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많이들 지금 유포들을 이제 쓰고 계신데요. 그럴 때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도 재난 현장에 갔을 때 맨 처음에 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뭘 참혹하고 막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졌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행동의 순서 1, 2, 3, 4 딱 할 때 그 매뉴얼을 쫓는 거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건 무엇이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공감 능력이냐?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음에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장 테오필로스적인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결국에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럴 때에 더 의미 있는 일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와 이성 이전에 즉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가장 그 정신의 깊은 작용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양심의 공감작용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쳐집니다.
자, 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정심이 있어요. 배려심이, 불쌍히 여기 경민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책임감, 네,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동정심이 있어야 되죠. 배려감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에 오게 됐을 때에 이런 것이 행동화로 되었을 때,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을 때, 그럴 때의 의미가 아주 충만하잖아요. 이게 강자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회적 약자의 차원인 거죠. 사회적 약자가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사람이 행복하다. 사회적 강자하고의 관계에서 의미가 충만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정신이 잘 쓴다. 그거는 무엇이었어요? 이것이. 자, 사회적 강자가 책임감하고 배려심하고 동정심 속에서 갖게 되죠.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약자는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무엇입니까? 사은감, 감사함, 땡큐. 감사감. 땡큐, 땡큐, 땡큐. 또 무엇입니까? 존경감.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참,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에 끼어가지고 난 지금 온몸이 이제 다 부러져서 가다. 그런데 탁 펴가지고 사회적 강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사회적 강자는 누굽니까? 구조대원 아닙니까? 구조해 주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몸도 어떻게 하면 생명도 버릴 만큼 이런 걸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들러붙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존경감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들은 뭐가 오냐면은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삶, 행복한 그러한 삶에 여기서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강사실 관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롤스 선생님의 그 유명한 그 정의론에서 최약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아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최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회적 강자들끼리 먹고 나는 이런 게임 속에서만 여기만 빠져가지고 지들끼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에서 최약자를 갖다가 일제히 처음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사회적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는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된 분들이 있죠. 자기가 날 때부터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지를 못 쓰게 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냐니까 어떤 그 정상적인 그러한 그 건강한 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릴 때 갑자기 막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열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열에 의해 가지고 열에 의해서 뇌에 손상이 있는 그런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분들 또 놓고 보면은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70대고 80대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시면은 뭐 사회적으로 뭐 움직이지는 못해요. 요새는 뭐 80까지 하도 요새 영양이 좋고 막 병원 치료도 받아요. 한 80 넘어서라도 가서 일들을 막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